고전 시가 옛날 시가고요. 구지가예요. 이 구지가의 구자가 거북이 구자야. 거북이. 혹시 드래곤볼 본 친구 있어요? 아, 이것도 너무 옛날 만화인가? 거기에 보면 이렇게 수염 나가지고 등에다가 거북이 등껍질 메고 다니는 할아버지 하나 나오는데 이름이 귀천도사야. 귀천도사. 거북이 구, 귀라고도 읽어요. 이렇게. 구지가, 구간 등등등 여러 사람이 지은 거고요. 우리나라 최초의 집단 서사시.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노래 중에 제일 오래된 노래야. 주술시가라는 거는 뭔가 주문을 외우고 제사 같은 거를 지내면서 소원을 비는 겁니다. 이런 거예요. 초기 국가가 생길 때쯤 해서 나온 노래야. 일단 내용은 읽어볼게요. 원래 원문엔 이렇게 쓰여져 있는데 해석을 하면 이런 거지. 엄청 간단해. 거북아 거북아 머리를 내어라. 아니 내면 머리를 내어놓지 않으면 구워서 먹으리. 일단 첫 번째 거북이 초월적인 존재를 거북아 거북아 불렀죠. 머리를 내어라. 소망이 있습니다. 뭐뭐 해라 마라 명령했고요. 머리를 내어놓지 않으면 가정 if 구워서 먹으리. 사람들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소원을 빌었다가 들어주지 않으면 죽여버린다. 여기. 자, 거북이는 초월적인 존재라고 생각했었던 거지. 다른 말로 이야기를 하면 신령스러운 존재. 머리를 내어라 라고 해놨을 때의 이 머리는 우두머리, 임금, 그리고 기본적으로 머리라고 하면은 생명, 요거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머리를 내어라. 아, 제발 우리를 잘 다스려줄 임금님 좀 하나 보내주면 안 돼? 이런 느낌. 머리를 내어놓지 않으면 구워서 먹으리. 위협하고 있고요. 위협합니다. 겉다르고 속다르다가 아니라 그만큼 소원의 강렬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런 겁니다. 끝이야 이게. 밑에 볼게요. 고대가요고요. 한역시가고 주술적이고요. 집단적이고 그리고 이 노래를 땅을 파면서 노래를 불렀었대. 그래서 노동 어디가 있냐 갈래 노동요라고도 합니다. 일하면서 부른 노래라서 주문을 뭔가 외우는 거죠. 그래서 주술요 노래 요자를 써서요. 거북입니다. 수로왕 있죠. 그 가야의 수로왕 가야 수로왕의 강림을 기원합니다. 이 노래 왜 배워야 돼요? 동요 같지도 않은데 동요보다도 더 급이 낮은 것 같은데 지금까지 전해지는 가장 오래된 집단 무요. 여기에 이 무의 무는 무당할 때 무야. 이렇게. 그래서 제사 지내면서 주술성을 지닌 현존하는 최고의 가장 오래된 여기에서의 고는 오래될 고자겠죠. 가장 오래된 노동요입니다. 여러분들 단순 노동하고 일하기 힘들 때 노래 부르면서 하잖아요. 그런 거지. 삼국유사 가락국 건국신화에 삽입되어 있어. 오, 가락국 건국신화. 고대가요입니다. 가락국의 군중이 임금을 맞이하기 위해 불렀던 주술적인 노래로서 영신군가 신이나 임금을 환영하는 노래 이런 뜻이에요. 신이나 임금을 환영하는 노래 구지봉 영신가라고도 합니다. 구지봉이라고 하는 봉우리가 있어. 원래는 우리말로 불려졌을 거라고 추측이 되지만 삼국유사 실릴 때는 우리말이 없어서 사구체 한역가의 형태로 전해집니다. 수백 명의 사람이 모여서 흙을 두드리며 노래를 불렀다라는 점에서 집단적, 제의적 제사 지냅니다. 일하면서 노래 불렀어요. 노동요. 땅을 파는 연극적 행위와 춤, 노래가 함께 모여져 있어서 이 단어는 중요합니다. 원시 종합 예술의 형태. 특히 위협을 통해 목적을 이루려는 주술문학의 성격을 보여주며 이러한 노래가 나중에 해가
수로 부인이 납치되었을 때 뭐 불렀던 노래가 또 있어요. 처용가. 아마 이건 한 번쯤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술 엄청 먹고 집에 들어왔는데 방문을 열고 이불을 봤더니 안방에 다리가 이렇게 4개가 있어. 완전 충격적이지. 더러운 치정글이 나올 것 같죠. 이 2개는 내 건데 이 2개는 누굴까? 이건 내 부인이 맞는데 이건 누굴까? 아내가 대놓고 바람 피고 있어. 아니야. 병을 옮기고 다니는 역신, 귀신이야, 귀신. 원래 내 거였는데 뺏긴 건 어떡하겠니? 하면서 노래를 부르며 나가니까 역신이 얘기해. 내가 보여? 보이는데 나를 용서해 준다고? 저 아저씨 대단한데? 라고 해서 무릎을 꿇고 다음부터 당신의 얼굴이 나타나면 그 집에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그 이후로 마을에 역병이 돌면 처용이라고 하는 사람의 얼굴을 그림을 그려놓았다. 뭐 그런 게 있습니다. 우리 노래의 중요한 흐름을 형성합니다. 밑에 거 볼게요. 임금을 맞이하면서 부른 행사다. 영신군가다. 그렇죠. 의식요다. 맞지. 노래를 불러서 원하는 바를 성취하려고 했다. 주술적 성격이 있다. 맞죠. 대상을 위협하는 말하기 방식은 후대에도 계승되어 해가 같은 작품에서도 나타납니다. 단순한 형식 속에 소원을 함축성 없이 직설적으로 아니요 임금을 주세요라고 했겠지. 근데 머리를 내어라 라고 해놨으니까 비유적이죠. 직설적이지 않아. 비유적이야. 고대인의 소박한 정신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락국 건국 신화에 삽입되어 있습니다. 이야기와 노래가 분리되지 않았다. 한번 손으로 직접 써볼게요. 뭐라고? 원시 종합 예술의 형태. 그렇게 확인하시면 됩니다. 다음 페이지. 계속 문제가 들어오고 있죠. 이 시의 배경 소라를 바탕으로 연극을 만들 거예요. 적절한 것 찾기. 총 인물은 구간의 역을 맡은 9명만 있으면 돼. 아니야. 여러 사람이 땅 파고 노래 불러야 돼. 거북이가 갑자기 나타나 사람이 노래를 부르도록 명령해. 누군가 여기 거북이 부르고 있죠. 눈앞에 있으면 거북이 부를 거예요? 아니에요. 거북이 나오라고 할 거예요. 사람들이 왕의 강림을 위해 어떤 노래를 부를지 상의하는 장면을 넣자. 아니야. 이미 하늘에서 목소리가 내려와서 이렇게 노래 불러 했거든. 등장인물이 다 같이 흡하면서 좋아. 춤추는 장면 넣어야 돼. 괜찮아. 정답 4번. 왜냐? 이거는 노동요이기도 하면서 의식요이기도 하고 여러 사람들이 떼지어서 부르는 집단 무가의 성격을 지니고 있으니까. 오우씨, 거북이를 불에 구워 나눠 먹는 싫어요. 탈락. 정답은 4번. 자, 유리왕의 황조가라는 작품도 꽤 중요해요. 황조가에서의 황조는 꾀꼬리입니다. 꾀꼬리. 유리왕 혹시 누군지 알고 있어요? 고구려의 2대 왕입니다. 이렇게. 스토리를 말씀을 드리면 치희라는 비를 들여서 같이 살고 있었지. 중국에서 또 건너온 화희라는 여자를 데리고 와서 같이 살고 있었죠. 근데 당연히 둘이 사이가 좋나? 안 좋죠. 유리왕이 어느 날 사냥을 떠나간 때 화희가 치희한테 아니야, 얘가 첫 번째예요. 얘가 두 번째 여자고 죄송하네요. 중국에서 온 연주제에 꺼져. 그래서 얘가 진짜 지네 집으로 가버려. 돌아왔는데 얘네 둘이 싸워서 치이가 궁을 떠나서 자기 친정으로 갔다라는 소식을 듣고 미친 듯이 달려가지. 오빠 잘할게. 돌아와. 괜찮아. 알았어. 제가 건들지 않게 할게. 제발. 그랬는데 됐거든 하면서 가버립니다. 혼자서 털레털레 돌아오다가 나무 밑에서 잠깐 쉬고 있는데 꾀꼬리 2마리가 그렇게 사이가 좋아 보일 수가 없네. 꼴보기 싫어. 그러면서 쓴 시. 저기 펄펄 나는 적꾀꼬리 암수 서로 정답게 놀고 있구나. 외로워라 이내 몸은
누구와 함께 돌아갈 수 있을까? 아, 외로워요. 저. 쫑쫑쫑쫑쫑 요렇게 나눠 놓으면 위에 두 줄은 배경이라고 해서 배경이 먼저 나옵니다. 선경. 뒷부분은 내 정서를 나타내고 있죠. 후정, 선경, 후정. 꾀꼬리는 정다운데 나는 엄청 외롭죠. 꾀꼬리랑 나랑 같아? 달라. 가만히 내비둬도 외롭고 쓸쓸한데 꾀꼬리가 더 내 슬픔을 강조해주고 있죠. 이런 애들 뭐라고 해? 나랑은 상관없는 애들인데 내 감정을 더 심하게 만드는군요. 객관적 상관물이라는 단어를 써줄 거예요. 나하고 달라. 이런 것들. 여러분들 다 아름다운 사랑하고 있어요? 남친 여친 다 있어? 아, 없어. 크리스마스 때 친구들은 온통 남친 여친 만나서 재밌게 놀러 다녀. 그렇게 놀러 다니는 커플들이 나에게 있어서는 객관적 상관물이지. 너무 쓸쓸해서 집에다가 가가지고 오늘 엄마 아빠도 같이 여행 나가셔서 집에 진짜 가면은 나 혼자밖에 없어. 그래서 털레털레 편의점에서 삼김 사가지고 집에 들어오고 있는데 다른 가로등은 다 켜져 있는데 유독 요 한 가로등만 꺼져 있어. 쟤 너무 외로워 보인다. 정말 나랑 똑같네. 나랑 똑같네 라고 생각하면은 걔는 감정이입이 되는 거지. 괜찮나요? 구지가가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가장 오래된 노래라면 황조가는 해석할 쪽에 해볼게요. 언제 쓰여져 있는지 연대가 확인되는 가장 오래된 개인 서정시예요. 그래서 황조가보다는 조금 발달해 있는 단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쌤, 연대는 확인되지 않지만 황조가보다 더 오래된 애가 있다라는 거네요. 정답. 그게 바로 밑에서 나올 공모도화가 걔 할 거예요. 시작해 봅시다. 구지가 개인적 서정시라고? 구지가는 개인적 서정시 아니죠. 황조가는 개인적 서정시 맞아. 한문으로 쓰여진 고대가요. 둘 다 맞죠. 자연물이 핵심 소재, 구지가에선 거북이, 황조가에서는 꾀꼬리 맞죠. 차이점, 구지가는 특정 집단에게만 향유될 수 있는 노래입니다. 그렇지, 그 동네 사람들만 불러야겠지. 독백체 아니죠. 왜? 거북이한테 말 걸고 있으니까. 황조가는 인간의 보편적인 감정 맞죠. 대화체인가? 아니지. 그래서 누구 찾는 거야? 틀린 거 찾기, 틀린 거 요거 하나, 요거 두 개, 요거 세 개, 세 개 틀렸네. 정답은 3번. 됐나요? 네. 점쟁이한테 점 보러 가면은 신년에 점 보면은 맨날 하는 얘기 있죠? 근심이 많아. 여름에 물 조심하고, 겨울에 불 조심하고, 이런 거지. 이렇게 나오. 근데 그 사람들은 왜 다 보면은 다 반말해? 그쵸? 존댓말 하는 사람이 없어. 그냥 다짜고짜 반말이야. 근데 너 왜 반말이야? 라고 얘기할 수 없죠. 그 사람이 나 뒤돌아서 가면은 귀신 들러 붙어가지고 그냥 되는 일도 하지 말고. 그냥 그렇다고요. 뜻은요. 님이여 강을 건너지 말아요. 노래. 님이여 강을 건너지 말아요. 노래입니다. 옆 페이지 내용 나온 거 먼저 보러 갈게요. 해동 역사에 한역되어 있는 이 작품은 고조선 때 백수 광부, 무슨 뜻이야? 흰머리 미친 남편의 아내가 남편이 물에 빠져 죽자 그 슬픔을 노래한 것으로 악공명에 따라 공후인이라고도 부릅니다. 공후라는 악기로 연주합니다. 1구에서 4구까지 화자의 정서를 살펴보면 님이여 물을 건너지 마오. 아, 물을 건너가셨네. 님의 죽음을 예고하고 물에 빠져서 죽었으니 가신님을 어이할고 탄식, 슬픔,
체념에다가 동그라미. 중학교 때도 들어보셨을 텐데 이별의 정한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그게 엄청 오래된 인간의 감정이야. 이렇게 헤어지면 당연히 슬프지 않은가? 하지만 제가 늘 말씀드리죠. 헤어지고 나면 절대 매달리면 안 된다고. 이렇게. 전 매달려 봤으니까요. 왜 그랬을까? 등신. 우리 문학사 20년이 넘은 일인데도 아직도 생각나면은 진짜 이불 킥이라니까. 우리 문학사상 그땐 세상이 끝나는 줄 알았지. 우리 문학사상 가장 이른 시기의 시 중 하나인 공무도화가를 통해 이별과 죽음, 슬픔과 그리움의 소재가 우리 서정시의 근원입니다. 그래서 맨날 현대시 보면 고전시 보면 이별의 정한 이런 말 하는 이유가 고조선 때부터 전해져 오더라. 그래서 연대로 따지면 황조가보다 더 오래된 거예요. 근데 몇 년 된지 확인은 안 되는 거고. 앞으로 넘어올게요. 제목 뭐라 그랬어? 님이여 물을 건너지 마오. 시는 굉장히 간단해요. 님이여 그 물을 건너지 마오. 물에다가 체크. 우리의 사랑을 끝내지 마세요죠. 그러니까 처음에 나온 물은 사랑이지. 님은 그 물을 건너가 버셨네. 지금 물은 헤어졌단 얘기지. 원통해라. 물속에서 빠져 죽은 님은 이제 이 물은 죽음을 나타내죠. 아, 가신님을 어이할꼬 언제 다시 만날꼬. 체념의 정서가 중요하다. 어떤 아저씨가 물고기 잡고 털레털레 걸어 나가고 있는데 강가에 머리를 풀어 헤친 미친 남자 하나가 한 손에는 술병을 들고 강을 향해서 뛰어가고 있어. 옆에서 여보 안돼 언니죠. 그러지마 남편 하면서 아내가 미친 듯이 뛰어가는데 얘가 물에 헉 빠져가지고 그냥 죽어버렸다. 그리고 탄식하고 이렇게 해서 노래를 부르고 그리고 자기도 물에 빠져 죽었다. 얘가 집에 들어와서 그 장면을 자기의 아내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아내도 대성통곡을 하면서 남편이 불러줬었던 노래를 공후라는 악기를 타면서 연주했고 그때부터 전해집니다. 뭐 그런 이야기인 거죠. 이렇게. 수영할 줄 알아도 항상 구명조끼. 고대가요고 한역시가고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개인적이고 서정적이다. 체념적이고요. 애상적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슬플, 상처, 상처가 될 만큼 슬퍼요. 아주 많이 슬퍼요. 물을 건너는 님, 주제는 님을 여윈 슬픔, 이별의 정한, 빨간색 별표, 집단가요에서 개인적 서정시로 넘어가는 과도기적 작품이다. 고조선 시대의 노래로 가장 오래된 시가 아니라 가장 오래된 서정시. 아, 그러면 집단의 감정, 소원을 노래한 것보다 개인의 감정을 노래한 게 조금 더 고급스러운 거군요. 그렇게 생각해도 괜찮아. 옆에 나와 있는 문제 1번 확인하러 갈게요. 누구 물에 빠져서 구해주세요라고 하면은 절대 같이 들어가면 안 돼. 같이 죽자라는 것밖에 안 되니까 옆에 있는 뭐 이렇게 던져주고 그냥 그래. 안타깝지만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거는. 다시 만날 걸 기약해? 아니야. 남편 죽어서 체념하고 있죠. 기약 X. 체념합니다. 대상의 부재, 슬픔, 한해정서, 정답. 감정이입 없어요. 극복 의지 없지. 비유적 표현 있어. 화자의 심리를 표현하지는 않았어. 비유적 표현 뭐 물이 어떨 때는 사랑이고 어떨 때는 그렇지 사랑이고 둘째 줄에서는 이별이고 셋째 줄에서는 죽음이고 그게 화자의 심리를 드러낸 거는 아니지. 그래서 정답은 2번. 밑으로 내려갈게요.
서경별곡은요, 여러분들도 또 반드시 배우게 될 고려시대의 노래입니다. 고려시대의 노래는 뭐라고 할까? 진짜 별거 없죠. 고려가요예요. 전체 3년으로 되어 있는데요. 요거는 3년이에요. 1년의 내용은 이건 것 같아요. 남자 여자 둘이 서로 연애하고 있었는데 오빠 좀 어디 좀 갔다 올게. 기다려란 말은 안 했던 것 같아. 오빠 좀 어디 좀 갔다 올게. 그랬더니 여인이 이야기합니다. 진짜 나 버리고 간다고? 나 정말 믿을 수가 없는데. 오빠 나 버리지 마. 내가 집 나갈까? 이래. 그랬더니 두 번째 연에서 남성이 이야기합니다. 오빠 못 믿어? 우리 1000년이 지나도 우리의 사랑은 끊기지 않을 거야. 그랬더니 3년에서 여인이 이야기합니다. 솔직히 오빠 못 믿어. 가면은 딴 년 만날 거잖아. 이 얘기가 그렇게 흘러갈 거예요. 여인이 이야기합니다. 님에 대한 불신과 원망의 감정. 하지만 결국엔 떠나지 말아요 이거지. 이 노래가 어디에서 연계되고 있냐? 대동강 강가에서 펼쳐지는 노래입니다. 뱃사공이 이렇게 배 띄워놓고 여기 서 있어. 여인이 있고요. 떠나가려는 남성이 하나 이렇게 있지. 이 얘기를 할 거예요. 괜찮을까? 시작해 봅시다. 이 약간 똘끼 넘치는 여성이기는 해요. 이렇게 나 집 나갈 거야. 일단 이것도 좀 웃기기는 하지만 시작해 볼게요. 대동강 넓은지 몰라서 배를 내어 놓았느냐 사공아. 이 여성이 뱃사공한테 말을 걸고 있어. 야, 너 대동강 넓어서 여기 배 띄워놨냐? 내 가시 너의 아내 넘난디 음란한지 바람난 줄 몰라서 지나가는 배에 나의 님을 태웠느냐? 뱃사공아? 지금으로 따지면 오빠 택시 타고 저기 공항 갈 거야. 근데 택시 기사한테 콜택시 불러놨더니 카카오 택시 불러놨더니 기사 아저씨한테 아저씨 아줌마 아저씨네 부인 지금 바람나서 딴 남자 만나는데 여기서 일하고 있어도 돼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이 뱃사공은 누구? 님에 대한 원망을 떠넘기는 거예요. 전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오빠 얘기했지. 오빠 못 믿냐고? 오빠 못 믿어. 대동강 건너편 꽃을 다른 여자를 배 타들면 꺾을 겁니다. 오빠 강 건너가서 다른 꽃 꺾을 거잖아. 다른 여자 만날 거잖아. 나 너 못 믿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쌤, 이별하는 순간에 웬만하면 다 받아들여주고 그러는데 이 여자는 엄청 질척대고 있네요. 라고 이야기를 해서 이 여인은 이 고려 서경별곡에서의 시적 화자 여성은 이별을 적극적으로 거부하고 있다. 이별을 적극적으로 거부한다. 보기 힘든 캐릭터다. 그렇게 확인해 놓으시면 됩니다. 답 찾으러 갈게요. A 어디 있었지? 물을 건너셨네. 이별합니다. A에 있는 물은 이별의 물이죠. 지금 얘네 어디서 헤어지고 있어요? 대동강에서 헤어지고 있지. 그래서 정답은 1번. 밑에 김소월의 진달래꽃은 너무 유명해서 잘 알고 있잖아요.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이별을 가정하고 있고요. 말없이 고이 보내드리우리다 거짓말 반어. 하지만 간다면 보내드릴게요. 순종적이지. 영변의 약산 진달래꽃 아름따다 가실 길에 뿌리겠습니다. 진달래꽃에는 나의 사랑이 담겨져 있고요. 나의 정성일 테고요. 내 자신입니다. 분신이죠. 옛날에는 올림픽에서 금메달 따고 돌아오면 막 카퍼레이드 하면서 꽃가루 막 엄청 뿌려주고 그랬었는데 부처님이 설법을 할 때도 주변 사람들이 막 꽃 꺾어서 뿌려주고 그랬었는데 꽃을 뿌리면서
축하합니다를 산화공덕이라고 그래요. 아름 따다 가실 길에 꽃을 뿌려드리겠습니다. 가시는 걸음걸음 노인 그 꽃을 사뿐히 들여밟고 가시옵소서. 꽃을 밟고 가라? 나를 밟고 가라 이거죠. 희생할게요. 당신을 위해서.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죽어도 울지 않을 거예요. 슬프지만 울지 않을 거예요. 슬프지만 비참해 하지 않겠습니다. 슬퍼 하지만 안 할 거예요. 비참해 하지. 애이불비. 어쨌든 공무도하가와 이 시의 화자가 남긴 태도 공통점 뭐 있어요? 둘 다 이별의 상황에서 체념합니다. 체념의 정서가 드러나 있음. 이렇게 확인해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괜찮나? 네. 다음 또 넘어가서 하나 더 볼게요. 황조가 방금 제가 아까 쓱 설명드렸었는데 또 때마침 나오게 되지. 연대가 확인되는 가장 오래된 개인 서정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할게요. 황조가 하고 공무도하가가 같은 편이고 반대되는 거는 아니지만 구지가 하고는 성격이 좀 다르다. 이렇게 확인하시면 되지. 담다디라는 노래 알아? 담다디? 담다디 담다디. 그 노래 부르는 사람이 이상은이라는 가수거든. 비밀의 정원 그런 노래도 있고. 아무튼 노래 괜찮은 거 있는데 그 이상은이라는 가수가 공무도화가로 노래를 만든 게 하나 있거든. 네, 그것도 그냥 한번 찾아서 들어보세요. 이렇게. 그 노래 들으면서 와, 이 여자 천재인데? 그랬었거든. 이렇게. 내용은 다 아까 확인했죠. 펄펄 나는 적개꼬리 짝을 지어 정다운데 외로울사 이내 몸은 네와 함께 돌아갈고. 선경 후정 아까 체크해 드렸고요. 꾀꼬리 뭐라고 나와 있어요? 화자가 부러워하는 대상, 화자와 대비되는 소재. 그래서 우리는 한 번만 더 씁시다. 뭐라고?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이름 붙여줬었죠. 나하고 달라야 돼. 펄펄 납니다. 의태어 사용했군요. 짝을 지어서 정다운데 부럽다. 외로울사 이내 몸은 내 몸은 외롭죠. 네와 함께 돌아갈고. 같이 돌아갈 사람 있어 없어? 없지. 시에서 알면서 물어보면은 무슨 법? 알면서 물어보는 거 설마 모르는 거야? 설마 몰라? 설이법. 그렇게 외워놓으시면 돼요. 선경 후정. 어쨌든 헤어져서 슬퍼용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고대 가요고요. 서정적이고 애상적. 무슨 말이라 그랬지? 엄청 슬퍼요. 그리고 개인적이라고 하나 더 써놓을게요. 꾀꼬리 보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사랑하는 님을 잃은 슬픔과 외로움이라고 하는데 됐어. 얘네들 싸그리 묶어서 이별의 정한. 정과 한 이런 거지. 대표적으로 다른 나라 말로 막 뭐지? 번역하기 정확하지 딱 떨어지는 단어가 아닌 그 대표적인 단어가 정이죠. 정. 정을 영어로 뭐라고 할 거야? 여러분들 보면 이게 딱히 할 말이 없어. 이렇게. 착하다도 없어. 너 정말 어떤 애기 막 칭찬을 할 때, 너 너무 착하구나라고 할 때 그 착하다도 정확하게 그게 없어. 그냥 굿보이인가? 굿보이는 그거죠. 거짓말 탐지기. 그게 굿보이지. 이렇게. 집단 가요에서 개인적 서정시로 넘어갑니다. 가장 오래된 개인적 서정시인데 표현 잘못됐어요. 시대가 확인되는 가장 오래된 개인 서정시예요. 더 오래된 걸로 따지면 공무도화가가 훨씬 오래전, 훨씬까지는 아니고 그냥 더 오래된 거예요. 밑에 나와 있는 거 두 줄 보고 됐고 오케이. 여기 이해와 감상은 아까 다 설명드렸으니까 몇 군데 체크만 할게요. 어디다가 할까?
자연물 꾀꼬리를 매개로 우의적으로 형상화합니다. 돌려 말합니다. 선경후정이고요. 남녀 간의 사랑이라는 보편적인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순수 서정시예요. 개인적 서정시. 이 말이 더 정확하게 좋기는 한데. 자, 됐고. 오케이. 아, 다른 작품하고 같이 있어서 보셔야 되겠네. 제가 설명해 드려야 되겠네. 확인할게요. 화자의 정서를 함축적으로 표현합니까? 아니요. 외로워요 라고 직접적으로 표현했어. 가까운 곳에서 먼 곳으로 시선이 이동하는 게 아니라 한번 쓸까? 선경후정이라고. 시선의 이동 아니에요? 음성 상징어 있어요? 있죠. 펄펄 나는 펄펄. 근데 그 펄펄이 주제랑 상관이 있나? 그거는 또 아니지. 내면 심리를 표현하고 외부 대상 묘사하고 있다? 그럴 리가. 요거 있죠. 이 말을 그대로 한자로 표현하면 선, 정, 후, 경 이거겠지. 근데 이 시는 선경후정이잖아요. 정답은 5번이죠. 자연물 꾀꼬리를 빌려서 화자의 감정을 우의적으로 드러냅니다. 이것도 정확하게 맞지 않아. 이렇게. 저라면 여기 답 다 없다고 할 거예요. 이렇게. 근데 꾀꼬리를 빌렸다. 그 부분만 보면은 우의적인 거 맞아. 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우의적 아니야. 이렇게. 다음 페이지 볼게요. 여러분 그 노래 알아요? 달아달아 밝은 달아. 명절인데. 이태백이 놀던 달아 정월에 뜨는 저 달은 어쩌고 2월에 뜨는 저 달은 이런 거 있는데 모를 거예요. 제가 너무 이상하게 불러서 그래요. 다 내 잘못이지 뭐. 이렇게. 그런 노래를 달거리 노래라고 해요. 달거리 노래. 다른 말로 이야기를 하면 월령체라고 해요. 1월에 뭐하고 2월에 뭐하고. 월령체 노래 중에 제일 오래된 작품이 요거고 글의 제목은 동동이라고 하는 고려가요예요. 동동이라고 하는 고려가요예요. 1월부터 11월까지 계속 기다렸는데 12월 달에는 결국 다른 남자한테 낚아채지는 그런 여인의 심정을 이야기할 거예요. 4월을 아니 잊어 아 왔군요. 곡골이세요. 꾀꼬리세요. 꾀꼬리는 4월을 아니 잊고 왔다. 때 되면 온다. 때 되면 돌아온다. 그런데 무슨다 도대체 무슨 일로 녹사님은 녹사는 벼슬 이름이에요. 녹사라는 벼슬을 하는 나의 님은 옛날을 잊고 신저 옛날을 잊으셨는가? 야, 새도 오는데 너는 왜 안 오냐? 이거죠.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야 되겠네. 꾀꼬리는 오는데 내 사랑 녹사님은 안 오죠. 둘이 달라. 대조. 쌤, 객관적 상관물이네요. 아, 객관적 상관물이네. 감정이입이네. 라고 얘기하려면 나랑 감정, 내 감정이어야 돼.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히 처지가 대조되어 있는 거지. 어디가 안 보여? 무슨 일로 녹사님은 옛날을 잊으셨는가? 두 작품 모두 자연물을 매개로 화자의 정서를 드러냅니다. 괜찮아. 두 작품 모두 시적 화자는 사랑하는 님과 헤어져 있습니다. 그렇지. 두 작품 모두 떠난 님에 대한 원망과 한탄 둘 다 없죠. 원망하지 않잖아요. 이 시의 꾀꼬리는 화자와 대비되지만 오케이. 보기의 꾀꼬리는 님과 대비됩니다. 그렇지. 이 시의 화자는 배경설화를 고려할 때 남성이지만
보기의 화자는 녹사님이라는 단어를 고려할 때 여성일 겁니다. 왜냐고? 녹사는 벼슬 이름이고 고려시대의 벼슬은 다 남자들만 하고 했었으니까 기다리는 건 여자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야. 남자일 수도 있어. 이렇게. 남자가 남자 좋아하고 그리워할 수도 있지 뭐. 어때? 왜 별로야? 이거 서경별곡 아까 방금 했었던 거 1, 2, 3년 있었는데 1년 얘기 뭐라 그랬지? 오빠 나 진짜 버리고 갈 거야? 나 집 나갈 수 있는데? 그 얘기를 하는 서경별곡이 1년이에요. 서경이면 지금으로 따지면 서울이야 서울. 서경이 서울이지만 서울 여자야. 닷꼰대라고 하면 새로 만든 곳, 지금식으로 이야기하면 재개발한 데. 엄청 신축 아파트 들어오고 땅값도 비싸고 그러겠죠. 새로 만든 도시 소성경을 고의 말은 내가 우리 집을 우리 동네를 사랑하지만 강남 한복판에 세워진 주상복합 아파트예요. 지금 이 여자 사는 데가. 그런 식인 거야. 여회무론 당신과 헤어지기보다는 길쌈하는 배를 버리고, 이 시절의 여인은 집에서 맨날 이제 배틀 짜고 바느질하고 그러잖아요. 길쌈하는 배를 버리고 괴실한데 당신이 나를 사랑해 주신다면 울어곰 존니노이다. 울면서 존니노이다. 따르겠습니다. 당신만 괜찮으면 나 집 나갈 거예요. 이 이야기인 거지. 됐나요? 네. 되게 동네 아저씨처럼 이야기하지만 너무 저 여자가 너무 좋은데 부모님이 반대할 수 있어. 한 번은 정말 깊이 생각해 봐야 돼. 왜 반대할까? 이렇게. 언젠간 님이 다시 돌아올 보기의 화자가 이 여자는 뭐라고 얘기할까? 이별의 순간입니까? 매달리셔야죠. 집 나가서 따라가세요. 적극적으로 해요. 헤어지자고 그냥 다짜고짜 헤어지면 안 됩니다. 바지가랭이라도 치마 끝단이라도 잡아보셔야죠. 정답은 몇 번? 그렇죠. 2번. 밑에 나와 있는 두보 이 시는 딱히 크게 보실 일이 없을 거예요. 10번 패스. 다음 페이지. 하나 더 있네. 정읍사랜다. 이거 제막매가는 한 번 뒤에 나오는데, 네, 27페이지에 제막매가라고 해서 대놓고 나올 거거든요. 네, 그거는 그때 다시 하도록 하니까 24페이지 11번은 패스 하도록 할게요. 다음 24페이지. 오늘 요거 하나만 더 하면 끝납니다. 정읍사 무슨 뜻일 것 같아요? 제목이 정읍이라는 지역에서 만들어진 노래 이겁니다. 정읍이면 어디? 전남인가 전북인가? 모르겠네요. 분명히 가본 적이 있는데 거기에서 뭔가 밥도 엄청나게 맛있게 먹은 것 같았는데, 우리나라 역사 중에 제일 소외된 역사는 백제 역사인 것 같다. 뭐 고조선은 처음이니까 그렇고, 발해 이쪽도 그렇구나. 발해 백제 이 역사는 우리나라 이런 교육에서 많이 좀 소외되어 있는 것 같다. 이렇게. 그렇지 않아요? 삼국시대 고구려 백제 신라 때 고구려 백제 신라 중에 어느 나라가 제일 먼저 만들어졌니? 신라예요. 예상이지. 신라가 제일 먼저 만들어졌어요. 신라 고구려 백제 그래요. 그러니까 고대 국가 형태로 만들어진 건 신라가 제일 오래됐었어. 이렇게. 고구려는 뭐 땅덩어리 그 광개토 대왕 뭐 그 정도는 알고 있잖아요. 백제왕 뭐 아는 사람 있어요? 아무나? 그치. 신라왕 하면 뭐 하다못해 뭐 선덕여왕 뭐 이런 건 떠오르는데 백제왕 아는 사람 없잖아. 이렇게. 그래서 매년 여름인가 가을인가? 몰라. 1학기인지 2학기인지 중간고사 기간이 되면 딱 그 시기에 백제 문화제 하거든.
이렇게 정읍 그 다음에 뭐 이쪽 근처로 해서 한번 가보고 싶은데 그냥 그런 얘기가 있다고요. 자, 그래서 여기 보세요. 유일한 백제가요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전해지는 유일한 백제가요. 이거 하나밖에 없어. 그리고 구전되다가 한글로 기록됐는데 한글로 기록된 가장 오래된 노래야. 한글로 기록된 가장 오래된 노래야. 유일한 백제가요면서 한글로 기록된 가장 오래된 노래예요. 그래서 배워둘만 합니다. 전라북도였었네요. 현재 전라북도 됐어 패스. 이 말 엄청 중요해요. 빨간색 별표. 형식적인 측면에서 여음구 뜻없는 구절이 있어요. 나나나나 막 노래 뭐 어쩌고 저쩌고 하다 뭐 체키라 막 이런 것들 걔네들 빼고 제외하면 평시조 삼장육구와 유사한 형식을 보여줍니다. 시조의 기원이 됩니다. 라고 하는데 그러려니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암튼 배워둘만 하다 됐고 25페이지 왼쪽으로 좀 잠깐 넘어갈게요. 고대가요고요. 서정시고요. 그리고 또 옆에다 쓰셔야지. 뭐라고? 백제가요. 아 그러네. 백제 유명한 왕이 있네. 의자왕. 그쵸. 근데 삼천궁녀가 다 거짓인 거 여러분 아시죠? 서정적이고요. 여성적이고 기원적입니다. 달한테 소원을 빌어요. 아 우리 남편 집에 잘 돌아오게 해주세요. 라고. 남편에 대한 염려. 남편을 왜 걱정하고 있을까? 행상단이거든. 행상. 옛날에 전통장은 5일장이죠. 그 5일장의 개념은 뭐예요? 지역마다 이렇게 5개의 거점이 있어. 그래서 장이 열리는 거지. 1일, 2일, 3일, 4일, 5일, 6일, 7일, 8일, 9일, 10일 음력으로 맞춰서 이 날짜마다 이런 거지. 행상 다니는 사람들은 어떤 거야? 등에다 짐 메고 다니는 거야. 오늘은 여기 있다가 장이 파하면 이제 옆 동네로 밤새 가고 또 밤새 이동하고 이런 거겠지. 그러니까 뭐 대충 지분 한 요 정도에 있을 수 있어. 그러면 아, 나 여기 요 장은 안 갈 거야 라고 하면은 여기에서 집에 와서 또 하루 쉬었다가 이제 요렇게 네 군데 돌고 다니면 되는 거지. 얼마나 힘들어. 옛날에 산에 호랑이도 있는데 아까 호랑이 사자 엄청 무섭다 그랬죠? 호랑이가 나서서 호랑이가 삽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보통은 20명 이상 모여야 산에 들어갈 수가 있어. 근데 이 산에 사는 호랑이한테 사람이 잡아먹힌 적이 있다라고 하면 100명. 그것도 대낮에만. 그래서 호랑이 나오는 산이에요 라고 하면 그 앞에 사람들이 다 대기하고 있어. 근데 사실 좀 의미 없다고 봐요. 이렇게. 아, 의미가 있나? 어차피 100분의 1이니까 나 혼자 가다가 먹히면은 1분의 1인데 100명 중 가면 100분의 1이니까 사람 죽는 거에는 크게 지장은 없을 것 같은데. 이렇게. 아무튼 뭔 얘기하는 거지? 남편이 안 들어와서 너무 걱정이 되는 거지. 그래서 높은 절벽에 올라가서 달을 보면서 소원을 빌 거예요. 하늘에 떠 있는 달을 보면서. 왜? 달은 천지신명의 대표인 거니까. 너무너무 걱정하다가 이 여인이 결국엔 돌이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망부석 설화하고 또 관련이 있습니다. 남편의 안전을 바라는 여인의 간절한 마음, 현존하는 지금까지 전해지는 유일한 백제가요, 한글로 전해지는 가장 오래된 작품, 시조 형식의 기원인 작품, 옆에다 괄호해놓고 단, 여음구 제외. 여음구를 제외하면 시조 형식이 됩니다. 시조가 뭔데요? 3장, 6구, 45자 내외의 정형시로서 고려 말에서부터 언제까지 쓰였을까? 고려 말에서부터 언제까지?
현대까지 쓰여지는 정형시를 시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3장 6구 45자 내외의 정형시, 고려 말에서부터 현대까지 쓰여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 그래서 지방에 내려가면은 시조 대회도 있고 그래요. 그리고 지금도 안동 지역에 내려가면 한시 그 백일장 같은 게 있어. 그래서 거기 가면은 다 할아버지들 오고, 여기 옆에다가 옥편이라고 해서 한자 사전 끼고 가서 주제를 주면 이제 한문으로 시를 쓰는 거예요. 이렇게. 이 작품은 현존하는 유일한 백제가요로 고려 사학지의 배경설화 악장가사이의 그 가사가 전해집니다. 악학괴범이라는 책에는 고려가요와 함께 실려 있고, 고려가요의 특징인 후렴구가 있어서 이 노래를 고려가요로 보기도 하나 백제의 노래라고 대놓고 얘기해 줍니다. 행상을 나가 오랫동안 돌아오지 않는 남편을 기다리며, 남편 일단 중요한 건 행상 나간 남편의 직업, 남편이 무사히 돌아오기를 소망한다. 그러한 소망을 달에 기대어 표현합니다. 왜냐? 달은 광명의 상징이거든요. 어둠으로부터 보여주는 천지신명이거든요. 멀리 떨어져 있는 화자와 님 사이의 거리를 좁혀주는 매개물이기도 하죠. 지금 보고 있는 내 달을 그대도 보고 있는가? 이런 거겠지. 무사히 돌아오길 지켜줌으로써 사랑이 유지되고 화자의 인생을 밝혀주는 존재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 앞으로 넘어오시죠. 밑에 일단은 해석만 보셔도 나쁘지 않습니다. 달하, 달림이시여. 쌤, 달아, 반말 아니에요? 이 시절의 하는 높임이에요. 높임. 그래서 이번 명절에 만나면, 할아버지 만나면 할아버지 하 이래. 할머니 하. 버르장머리 없는 놈. 아유, 오랜만에 봤더니 버릇이 없어졌구나. 달림이시여. 높이 곰. 강조예요. 높이 돋으셔서. 어기야. 이게 의미 없는 여움꾸라는 거지. 머리 곰 멀리 비춰주세요. 달한테 소망을 빌고 있는 거죠. 왜 달이에요? 초월적 존재 천지신명. 쌤, 아까 초월적 존재 소원을 비는 대상 아까 있었는데 그거 뭐였었죠? 거북이. 그렇게 빌면 됩니다. 어기야 어강돌이 아으다롱들이 의미 없는 여움꾸. 그래서 해석할 때 쳐다도 안 볼 거다. 됐어. 다음. 남편. 앞에 말이 빠졌죠. 남편 당신은 저젠여려 신고요 물음표. 시장에 가 계신가요? 남편 시장 다니는 사람이네. 행상 다니고 있구나 추측할 수가 있는 거지. 어기야 아무 뜻도 없어. 증대 진흙탕을 디딜까 디데 올시에라. 나중에 요거 잘 기억하세요. 옆에 표시되어 있지만 뭐뭇 을쉐라 라고 하면 뭐뭇일까, 해석이 뭐뭇일까 두렵습니다. 로또 1등 맞을까봐 두려워요. 뭐 그런 거겠지. 뭐뭇일까 두렵습니다. 증대 진흙탕이죠. 그러면 이 진흙탕 뭐로 해석할까? 위험한 곳. 예를 들면 호랑이라든지 절벽에서 떨어졌다든지, 혹은 다른 여자일 수도 있어. 그치? 다른 데 살림 차린 거야? 이럴 수 있잖아요. 위험한 곳 기본적으로, 혹은 다른 여인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학교 내신 시험에 나왔던 문제예요. 요 인근에서. 이 시적 화자를 질투 많은 여인으로 보면 증대를 다른 여인으로 해석할 수가 있지. 어기야 증대를 디대올세라. 진흙탕을 디딜까 두렵습니다. 근데 진짜 사랑하는 것 같아. 어느 이다 놓고시라. 어디든지 놓으세요. 당신이 가지고 있는 짐을. 당신이 가지고 있는 짐은 뭔데? 우리 생계 수단인데?
지금으로 따지면은 이제 트럭 몰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배추 장사 뭐 야채 장사하는 아저씨인데 남편 집에 안 들어오니까 남편 괜찮으니까 남편만 와도 돼. 그 차 어디 했으면 버리고 와. 이렇게 얘기하는 거니까요. 어기야 내 가는데 점글할세라. 내가 가는 곳이 저물까 두렵습니다. 여기에서의 내는 시적 화자인 나라고 해도 되고 남편이라고도 해석이 가능할 겁니다. 당신 없이 나 어떻게 살까 걱정돼요 라고 하면 나라고 해석해도 되고 지금 위험할지 안 할지 모르는 거는 남편이니까 남편이라고 해석해도 되겠죠. 어쨌든 불안, 걱정, 초조가 있습니다. 다음 어떻게 끝나요? 어기야 어광돌이 아으 다롱디리. 그래서 여음구를 빼보면 칠판 봐주세요. 달아 높이도다 멀리 비춰주세요. 시장에 가 계신가요? 증대를 디딜까 두렵습니다. 당신이 짐은 아무데나 놓아주세요. 오는 길이 저물까 두렵습니다. 좀 억지가 있지만 그래도 사음보 정도 끊을 수 있지 않을까? 한둘 세 덩어리 각각 사음보 시조하고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솔직히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저보다 훨씬 뛰어나신 분들이 이렇게 주장하시니 그렇군요 하시면 되는 거지. 이 시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시각적인 이미지 대립 있어요? 있지. 달하고 증대 후렴구를 제외하면 시조와 비슷합니다. 그렇죠. 후렴구의 감탄사 화자의 고통스러운 마음을 내보냅니까? 아니요. 후렴구는 어떠한 의미도 정서도 담겨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틀리다고 할 거고 뭐뭇을 쉐라 어미를 사용하여 남편에 대한 의구심을 표현한다. 의구심은 뭐예요? 의심이야, 의심. 혹시 아니야. 해석 어떻게 했죠? 뭐뭇을 쉐라 뭐뭇일까 두렵습니다. 의구심이 아니라 걱정, 염려. 그래서 4번도 틀렸다고 할 거예요. 아파. 높이곰 뭐라 그랬지? 높이 머리곰 멀리 남편이 있는 곳까지 달이 비치기를 바라는 화자의 마음을 강조합니다. 괜찮아. 그래서 3번 4번 틀렸다라고 할 거예요. 근데 작년에 모의고사에 나온 거 보면 이 후렴구에 들어가는 여러 노래를 하면서 뭐 아으, 어즈버, 어기야 뭐 이런 거 여러 개 해놓으면서 기쁠 때 쓰는 감탄사, 슬플 때 쓰는 감탄사 분리해놓은 문제가 있기는 있었어. 그때 기준으로 보면 3번은 또 괜찮아. 근데 지금 요것만 보면 3, 4번 둘 다 틀리다. 일단은 헷갈리지 않게 그렇게 생각해 놓으세요. 후렴구에는 의미가 없어. 그렇게 생각해 놓는 게 마음이 편합니다. 다음 넘어가서 다음 페이지 보도록 할게요. 다음 시는 약간 좀 느끼하게 읽어야 돼. 재수없어 하지 말아요. 순이 이렇게 불러줘야 될 것 같아. 왠지 옛날 그 유성영화 보듯이 순이 벌레가 우는 고풍한 풋들에 달빛이 밀물처럼 밀려왔구나. 재수없죠. 그만할게요. 순이는 이 시의 청자고요. 여기에 비춰지는 반짝반짝 달빛은 아주 아름다운 경치를 만들어주는 배경의 역할을 해줍니다. 달빛이 밀물처럼 밀려왔구나. 표현은 너무 좋아. 다른 나이들에 고요히 앉아있다. 지금 분위기 고요해. 다른 과일보다 향기롭다 라면서 후각적 심상을 사용하죠. 동해바다 물처럼 푸른 가을밤 포도는 달빛이 스며서 곱다. 포도는 달빛을 머금고 익는다. 포도와 달빛이 어떻게 한 몸이 되어가나 봅니다. 일체감을. 순이 포도 넝꿀 어린 잎의 잎새들이 달빛에 젖어서 호젓하구나.
정원에 나와서 뭐 정원에 포도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뭐 포도가 있었겠지. 이렇게 풍경을 봤더니 너무 고요하고 호젓한 건 약간 조용한데 쓸쓸한 기분 조금 들지만 평온한 거, 그런 느낌인 거거든요. 이렇게 한가하지만 요만큼 외로움 정도 있는 그런 느낌, 그게 호젓한 거야. 달밤에 느끼는 정서 끝, 이게 이 시의 주제예요. 이렇게 주제니까 쓸까? 달밤의 정서, 달밤의 정서, 정취, 요 정도로 합시다. 이 시에 정읍사에서의 달은 소원을 비는 대상이고요. 소원의 기원의 대상이고, 여기에서의 달은 아름다운 경치, 배경, 이렇죠. 같이 살펴보면 누구라고 할까? 어디에 있나? 네, 어디가 있나? 기억과 니은 감정이입하고는 상관이 없죠. 둘 다 가을밤의 애상적 쓸쓸한 분위기 상관없죠. 기억과 달리 니은은 공감각적 심사, 여기를 공감각으로 보기도 하는데 저는 그냥 후각이라고 했고, 일단 기다려. 기억과 달리 니은에는 그리움의 정서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죠. 순이 보고 싶으니까. 그렇지. 근데 제가 잘 이해한 건 보기 2번부터 듣고 있었어요. 무서운 놈이네 아주 그냥. 기억에도 그리움, 기다림 있어요? 달에 대해서? 달 자체가 기다림, 그리움의 대상은 아니지만 달을 통해서 기다림, 그리움 표현하고 있지. 이것도 순이 보고 싶죠. 4번 괜찮아. 니은과 달리 기억은 의인화되어서 달림 높이 돋으셔서, 그렇죠. 사람 취급하면서 말 걸어주고 있지. 기억의 의인화 있죠. 다음, 여기 달에도 의인법이 쓰여져 있나? 달에는 의인법 쓰여 있지 않죠. 그러니까 5번 괜찮아. 이렇게. 근데 달 시각적 심상을 후각으로 표현했어요 라고 보면 얘도 공감각으로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답은 3, 4, 5 다 된다고 봅니다. 이렇게. 다음 14번. 이 시의 시적 상황, 남편과 지금 떨어져 있는 상황, 남편 시적 화자의 주된 정서, 남편 보고 싶어요, 걱정됩니다. 요런 거 찾으시면 되겠고, 전체적으로는 그리움 찾으시면 됩니다. 그리워요, 아 보고 싶어요, 그리워요, 보고 싶어요. 정답은 5번. 님을 모시고 있어서 님의 일을 내가 이거는 너무 다 옛날 거라서 일단 14번은 패스. 다음 15번. 내 가는데 저물까 두렵습니다. 밑에 어떻게 해석되는지 서술할 필요 없고 이 내를 나와 님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것만 확인해 놓으시죠. 다음 16번. 님을 염려하는 시적 화자의 마음이 드러난 시여. 남편 어디 가면 안 되는데? 진대, 진흙탕. 그 시어의 함축적인 의미, 위험한 곳. 그리고 아까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다른 여인일 수도 있다. 근데 따지면 이 화자 입장에서 보면 다른 여인은 위험한 거지. 그렇지 않나?